자, 안녕하세요. 죽사장TV 일요일 2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야, 오늘 NBA는 참패다, 참패. 자, 오늘 국내, 저야 국내 전공이니까, 오늘 국내 농구, 국내 경기가 너무 좋아 보이죠? 근데 어떻게, 좋아 보이죠? 여러분, 누가 없어요? 말 좀 해봐. 좀 이렇게 말을 안 하냐? 인쿠시 매직님, 오늘 정관장 이겨요? 인쿠시 이겨요? 빵빠레 형, 오늘 한 줄 코멘트 없나? 없나요? 빵빠레 형님? 먼디 그련님, 열혈팬님 어서오세요. 아, 고막혀, 씨. 자, 시작해봅시다. 아, 고막혀. 왜 감기가 안 났냐. 정신들 차려요님 어서오세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근데 정신들 차리라는 게? 우리 토쟁이들한테 하는 얘기인가? 자, 첫 번째 경기부터 가봅시다. 별로 호응이 없으니 그냥 바로 진행할게요. 자, KT와 LG 경기부터 합시다. 여러분, 올해 신인왕 누가 받을 것 같아요? 올해 신인 선수들이 너무 많죠. 잘하는 애들이. 문유현, 강지훈, 강성우, 양우혁. 누가 받을 것 같아요? 응? 몰라? 다들 자요? 채팅창이 되는 거 맞지? 다 교회에 있나 지금? 예배 보는 중이야? 교회 끝나면 8시, 12시 반에 시작할까? 자, 그냥 갑시다. 자, KT와 LG 먼저 보면. 자, KT 어제 손호 상대로 12점차 승리를 거두는데, 제가 어제 KT 승이 주력이었죠. 승이 주력이었는데, KT가 요즘 경기력이 달라졌어요. 그죠? 누구 때문에? 강성욱 때문에. 이 강성욱이 어제도 보니까 KT가 강성욱하고 카골랑하고 둘이서 이제 핸들러를 나눠서 하죠. 나눠서 하는데 1-4쿼터 2-4쿼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야, 강성욱 이 새끼 정말 잘하더라. 신인 같지 않아요, 강성욱이. 얘가 문유현이랑 일단 올해 신인왕 후보를 다툴 것 같은데, 문유현은 지금 정상 컨디션이 아니고, 소노의 강지훈도 잘하고, 그런데 와, 강성욱 이 새끼 어제 경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얘가 신인이 맞아? 응? 시야도 엄청 넓고 외곽 능력도, 어제도 3점 3개 던져서 3개 다 넣었죠. 17점 올렸는데, 야, 어시스트도 잘하고 슛도 굉장히 깔끔해요. 그 다음에 지가 어제 끝나고 MVP 돼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문희연보다 강성욱이 나은 점 본인이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리듬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 드리블을 치는데 이 템포를 죽였다가 가져갔다가 하는 누구라 그래야 되지? 약간 하든 비슷한 뭐 그런 리듬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 리드미컬한 드리블이 너무나 일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성욱이 일단 코트에 있는 시간에는 카골랑보다는 훨씬 페이스가 빨라지죠. 예, 그러면서 공격력이 극대화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LG는 그저께 삼성 상대로 18점 차 승리를 거뒀는데 최근 5경기 뭐 5승 1패로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 자체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최근에 보면은 뭐 윤환상이 합류하면서 윤환상, 유기상, 뭐 정인덕 외곽 자원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긴 많은데 최근에 이긴 경기들을 보면은 DB한테 5점 차로 이겼고 가스한테도 3점 차로 이겼고 장판하고는 2차 연장을 갔고 거지 같은 모비스한테도 3점 차이로 이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타마요가 경기력이 주춤한 상황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화력이 최근 7경기에서 화력을 보면은 지금 KT가 최근 7경기를 보면 제일 점수 못 낸 게 어제예요. 76점. 그러니까 기본 80점은 해본 간다고 봐야 돼요. 근데 LG가 물론 수비가 워낙 좋은 팀이긴 하지만 공격력은 저는 지금 KT하고 LG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 경기 KT 프랜슨 보고요. 오버 볼게요. 자, 다음 서울 삼성과 DB. 자, 서울 삼성은 지금 얘네는 팀 분위기가 좋아도 꼴찌할 텐데 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닥났죠. 아작났어요. 이관희하고 니콜슨하고 지지난 경기에서 지지난 경기인가? 예, 작전 타임 때 들어가면서 싸웠죠, 둘이서. 싸운 다음에 화해했다고 하는데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니콜슨은 이제 뛰기 싫어합니다. 직전 LG 상대로도 삼성이 62점 냈는데 니콜슨 13분 뛰면서 2점 냈어요. 경기 안 뜁니다. 의욕이 없어요. 이기려고 하지도 않아요. 니콜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니콜슨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니콜슨이 없다 보니까 물론 칸터가 지난 경기 24점 내긴 됐지만 칸터하고 니콜슨하고는 질이 다르죠. 니콜슨이 이렇게 활약을 안 해주면 보통 칸터 같은 경우에는 1대1 맨마킹으로 상대가 이제 수비를 하면 되는데 니콜슨은 더블팁도 굉장히 많이 가야 되는 선수인데 그게 안 되니까 보통 삼성이 3점 1위를 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3점 연습도 많이 한 것도 있긴 있지만 니콜슨한테 2명의 수비수가 붙다 보니까 아웃넘버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외곽에 오픈 찬스가 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니콜슨이 지금 경기를 이렇게 안 뛰고 있으니까 3점이 안 돼요. 지난 경기도 LG 상대로 3점의 야투율이 22%였습니다. 이관희가 12점을 내긴 되는데 3점은 6개 던져서 빵개. 저는 삼성은 당분간 반대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상대가 DB입니다. DB가 12월 30일 날 그 송구영신 경기에서 장판 상대로 99대 81로 이겼는데 그 경기 보고 깜짝 놀랐어요. DB가 이 정도면은 올해 KCC LG와 더불어서 우승을 다툴 만한 여지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이유 첫 번째, 앨런슨이 지금 폼이 너무나 좋다. 뭐 알바는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 김보배가 웬만한 상대팀 국내 포워드진들 상대로는 밀리지 않는다. 거기다가 스피드도 빠르다. 김보배의 존재감. 그 다음에 직전 경기 다들 오박 가고 보셨겠지만
이용우가 얘가 대학 시절에 3점 능력이 엄청났던 선수인데 직전 경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학 시절에 그 3점 리듬을 찾았다. 3점 3개 던져서 3개 다 성공을 했고 야투율이 71%였어요. 야, 이렇게 되면 옵션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알바노 있죠, 앨런슨 있죠, 김보배 있죠, 강상재 있죠, 정효군 있죠, 이용우 있죠. 여기는 DB 승, 마엔, 오가 볼게요. 자, 다음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 자, 대한항공 지난 경기 삼성화재 상대로 1, 2세트 따내고 리버스 스윕으로 졌죠. 그 경기에서도 제가 주력이 삼성 프렌이었는데 삼성 생으로 이겼습니다. 러셀하고 뭐 정한용이 분전을 하긴 했지만 지금 정지석, 임재영 없는 항공은 저는 뭐 삼성화재하고 동급이라고 보여져요. 러셀이 서브는 물론 강하긴 하지만 다른 팀 용병들에 비해서 뭐 그렇게 하드캐리한 선수도 아니고 베논이나 이런 선수처럼 하드캐리한 선수도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대한항공에 이제 정지석이랑 임재영이 없으면 곽승석, 나이 많은 곽승석이 잠깐 나와주고 정한용이 있고 하지만 러셀한테 브로킹이 굉장히 집중이 많이 되니까 러셀이 후반부에 지쳐요. 지난 경기도 그래서 졌어요. 체력이 이제 안 되죠. 후반부로 갈수록. 저는 이 경기는 뭐 현대캐피탈의 일반승은 당연한 것 같고 마인도 가져가 볼 만한 상황이라고 느껴져요. 지난 경기도 이제 현캐가 항공한테 셧아웃 패배를 당했죠. 예, 복수할 만한 값어치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현캐 승마에 봅시다. 자, 정관장과 흥국 4연패 달리다가 지난 경기 도로공사 상대로 승리를 거뒀죠. 어떻게? 셧아웃으로. 이제 찾았어. 정관장이 어떻게 경기를 해야 되는지 찾았어. 물론 한 경기로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지난 경기에서 제일 좋았던 부분, 지금 정관장의 가장 큰 약점이 인쿠시와 이선우의 리시브 라인이었는데 지난 경기에서 박혜민을 썼어요. 이선우를 내리고 박혜민을 썼어. 박혜민을 쓰니까 리시브가 안정감이 되면서 최서연 세터도 토스가 굉장히 안정돼 보이면서 공격이 아주 잘 됐다. 1위 도공 상대로 셧아웃 승리가 얻었어요. 오늘도 감독이 빙신이 아닌 이상, 고이진이 바보가 아닌 이상 박혜민을 기용을 하겠죠. 물론 지난 경기 한 경기 터진 부분은 인정하지만 공격보다도 수비가 안정이 된다. 이렇게 되면 흥국 상대로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흥국의 강점은 이런 화력보다, 라셈이 있긴 있지만 이런 화력보다 이다영과 피치에 있는 미들블로커 라인이 그 장점인 팀인데 정관장 만만치 않죠. 정호영이랑 박은진이면 저는 충분히 맞짱 떠도 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정관장이 또 좋았던 부분은 지난 경기도 보셨겠지만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고 매진이에요. 매진. 인쿠시워프도 있고 지난 홈경기 만원관 중에다가 입석까지 팔았어요. 입석까지. 그러니까 이게 경기장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 올 시즌 뭐 흥국이 3전 전승으로 상성에서는 완벽히 앞서 있긴 있지만 어제 현대건설이 왜 졌어요? 3경기 연속 풀세트 이후의 경기였어요. 이게 무시 못해요. 여자 배구는 특히나 무시 못해요. 지금 흥국생명도 최근 2경기 GS칼텍스하고 현대건설 상대로 2경기 연속 풀세트 갔어요. 그것도 둘 다 졌어. 이런 부분은 체력적으로 분명히 티가 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도 박혜민이 선발로 기용이 된다고 하면은 전 정관장이 홈에서 잡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박빙의 경기는 충분히 펼칠 수 있다. 오바 정관장 프랜승, 정관장 역배당.
자, 마지막 정관장과 장판의 대결. 자, 어저께 정관장은 뭐 SK하고의 하루 쉬고 리턴 매치에서 4점 차로 졌죠. 다 이긴 경기에서 오브라이언트가 4쿼터에 5반칙 퇴장을 당하면서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4쿼터에 10점밖에 못 내면서 졌다. 장판 같은 경우는 12월 30일 날 DB의 화력에 완전히 뭐 떡실신을 당하면서 지금 3연패 중인데 문제가 여전히 있죠. 스쿼드 라인업 꾸리기에 문제가 많아요. 송교창도 여전히 결장이고 최준용도 결장이고 웅이는 지금 시간 제한 두면서 뛰고 있고 거기다가 드완 헤르난데스가 부상으로 2주 결장이 확정이 나서 대체 용병 없이 그냥 션롱 혼자 2주를 버티기로 한 장판입니다. 이 경기는 승패는 저는 어려워 보여요. 이유는 정관장이 지금 3-4 경기예요. 4일 동안에 지금 세 번째 경기를 치르는 부분, SK와의 연전에서 체력 소진이 굉장히 많았다는 부분. 이렇게 되면은 장판은 3일 휴식을 취하고 체력을 앞세워서 굉장히 페이스 빠른 농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근데 장판은 수비가 안 돼요. 교창이하고 준용이하고 없으니까 수비가 안 돼요. 거기다 오늘 션롱이 풀타임 소화를 해야 되니까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마찬가지. 장판이 수비가 얼마나 안 되냐. KT한테 87실점을 허용했다라는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이 경기는 KCC는 뭐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그냥 오바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겠죠. 자, 이 경기 오바 보고요. 장판 역배당 보겠습니다. KCC의 역배당 승리. 아, 목이 너무 아프다. 목소리 갈라진 거 느껴지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너무 조용하다. 빨리 가서 쉬세요. 나도 쉬게. 끝낼게요.